마우스가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전해드려야겠네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파병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파병이 임박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글쎄, 말이나 되느냐라고 합니다만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주제를 사실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파병 임박했다라는 그런 SNS의 소문은, SNS에 떠들고 있는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국군 파병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SNS에 떠돌고 있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근거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근거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이 하나씩 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파병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들 역시도 혹시 조작된 게 아닐까, 혹은 헛소문이 아닐까. 원래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첫 번째 한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짓말,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제2차, 3차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요, 디테일이 너무 정확하고 그 디테일이 국내 현실이나 또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흐름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도저히 이걸 거짓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시각으로 다시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군 파병이 임박했거나 적어도 임박했거나 이미 소수의 한국군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되기 시작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아닐 거다, 설마 그러지 않겠지, 계속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갑니다.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국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었거나 조만간 파병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북한처럼 대규모 병력이, 지상군 병력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군, 그 다음에 특수전부대, 그리고 정보장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병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규모는 100명을 넘지는 않겠지만 꽤 의미 있는 병력들이 진출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공군 같은 경우는요, 이미 파견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공군, 특히 F-16 조종사들 몇 사람은 이미 간 게 맞겠구나,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하는 이 얘기, 제가 취재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전쟁은 한반도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 예, 그거 따지기 전에 한국군은 북한군과는 별개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글쎄, 전쟁에 눈이 돌아간, 어떻게든 간에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전쟁 미치광이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인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전쟁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을 핑계 삼아 계엄령 등등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음모를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숨을 좀 돌리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우크라이나 한국군 파병 임박, 예비역 혹은 공군 중심으로 파병이 되는데 이미 파병이 됐을 수도 있다 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어제입니다. 어제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토에 한국군 대표단을 파견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정예 요원들을 파견하겠다라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나토에 대표단을 파병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정예 요원들을,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소수의 정예 요원들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토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이미 파병이 시작되고 있다. 파병 절차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외형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지만 실제로 따지자면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고, 더 본질로 들어가자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나토에 한국군 대표단이 간다는 것은 사실상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참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정예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이거는 선발대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국군 파병을 위한 선발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나토는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연합군 사령부. 연합군 사령부에 대표단이 가 있고 지휘부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휘부끼리 합의가 끝나면 선발대가 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예 요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선발대가 전장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2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한국군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파병, 전력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진짜냐고요? 네, 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의 SNS입니다. 차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정예 요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입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이 참관단은 국가정보원과 군 대북 정보 심리전 분야 정예 요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쟁터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을 파악하거나 대북 심리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포로를 신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심리전을 자청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 이게 김병주 의원의 SNS입니다. 자, 김병주 의원의 SNS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미친 거지, 전쟁에. 직접 지상군 본진을 파견하진 않지만 사실상 심리전, 정보전 이런 것들을 담당할 요원들을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나토에는 지휘부가 들어가 있고 정보 작전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지상군 파병을 앞두고 진행하는 예비 절차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군사작전은요, 정보의 획득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지 상황이 어떠한지 일단 정보부터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 정보 작전을 위한 요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혹시 김병주 의원이 착각을 했거나 오버한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그럼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느냐? 자, 이 보도는 뉴스원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군 참관단 파견을 하겠다고 국방부가 실제로 밝혔죠. 이것을 두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특히 이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할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자, 심지어 참관단은 북한군 포로를 신문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보십시오. 확인된 걸로 보자면 지금은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정보작전 요원들이 들어갈 예정이고 이들은 러시아에서 북한군 포로들을 신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파병이 아닌가요? 숫자가 적어도 이거는 명백한 파병입니다. 명백한 파병이에요. 이거는 전쟁에 개입하는 걸 의미하죠. 파병이자 참전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게 개인 단위의 파견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자, 국회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현행법상 개인 단위 파병이라고 하는 소수의 병력을 파견하는 행위는요, 단순한 참관이거나 평화유지 활동이거나 그게 아니면은 국제기구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단순 참관도 아니고 평화유지 활동도 아니죠. 뭐라고요? 포로신문입니다. 포로신문은요, 단순 참관이 아닌 건 물론이고 평화유지 활동도 아닙니다. 네. 자, 평화유지 활동이 아닌데 이런 짓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자료는 지난 28일 뉴스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각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병력이 소수라도 파견이 되는 것은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번진 새로운 글 때문입니다. 자, SNS를 중심으로 퍼진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뉴스입니다. 한국 공군이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SNS에 널리 퍼졌어요. 19 전투비행단 16명의 조종사, T-50 조종사, 그 다음에 155 전투비행대대 거의 전원, 그 다음에 123 전투비행대대, 여기에서 한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대거 파견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내용상 그래요. 19 전투비행단 조종사 가운데 16명이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거죠. 16명이면요, 거의 비행대대 거의 전원입니다. 그리고 123 전투비행대대에서도 사람이 갔다. 엄청난 얘기인 거죠. 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근거 있는 얘기인가? 근거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뒤져보기 위해서 이 SNS 글이 인용하고 있는 러시아 기사를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안티메이단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언론 기사라고, 언론 보도 사이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허접합니다. 하지만 꽤 의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해당 기사는 현재는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이 실제로 보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되게 충격적인 내용인데 문제는 과연 이 보도가 사실이냐인 거겠죠. 우리로서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 거냐,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제가 그래서 여기에 나온 기사를 좀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두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막혀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들, 이 기사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19 전투비행단이 있느냐, 그 다음에 19 전투비행단에 F-16이 배치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155 전투비행대대가 있느냐, 123 전투비행대대가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F-16과 T-50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19 전투비행단이나 20 전투비행단에 F-16과 T-50이 실제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55 전투대대가 19 전투비행단에 포함되는지, 혹은 123 전투비행대대가 20 전투비행단에 포함되는지, 뭐 이런 것들 디테일을 막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언론사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언론사예요. 러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언론사가 우리나라에 무슨 전투비행단이 있고 그 전투비행단에 무슨 전투대대가 있고 알 리가 없잖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러시아의 작은 언론사가 디테일을 딱딱딱 맞추고 있으면 이 기사를 신뢰할 수 있겠구나, 혹은 신뢰할 수 없겠구나 라는 판단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디테일을 맞춰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믿기는 어렵지만 정말 의외로 디테일이 딱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러시아 언론사의 보도를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매우 부합합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정말 놀랍게 맞아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19 전투 비행단이 있느냐? 예, 19 전투 비행단은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고요.
20 전투 비행단은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 둘 다 F-16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주기지 같은 경우에는 공군사관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F-16이 제일 먼저 배치된 것이 충주였거든요. 충주기지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교육훈련을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참. 하여튼 교육훈련을 많이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F-16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5 비행대대가 있느냐?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155 비행대대는 19전비, 즉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123대대는 20전비에 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언론 보도 내용과 똑같아요. 러시아에 있는 작은 언론사가 이런 것까지 딱 맞췄다고 보기에는 꽤 놀랍습니다.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비행대대가 있고 어느 비행대대가 어느 기지에 있는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어요. 한국인이 아닌다면 알 수가 없죠. 근데 러시아에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알았다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가 있는 한국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를 제대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F-16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느냐? 예, 19 전투비행단, 20 전투비행단 주력 기종이 모두 F-16입니다. 그리고 두 곳 다 교육훈련을 겸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두 곳 다 TA-50, 우리가 FA-50이라고 부르고 있는 전투기도 한국산 전투기죠. 예, 한국산 전투기 TA-50, FA-50이 실제로 배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보도된 그 내용 기사와 상당히 디테일이 일치하는 거죠. 내용을 꾸며냈다라고 보기에 너무 이렇게 디테일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꾸며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통 꾸며낸 기사는 디테일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디테일까지 딱딱 맞춰서 이렇게 세심하게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럴싸하게 꾸며대고는 있으나 디테일을 따져보면은 엉망진창인 것이 대부분의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야,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 자, 정말 놀랍지만 사실은 맞아떨어져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입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봐주시죠. 한 달 정도 된 기사인데요. KF-21 전투기가 서산 기지에 배치됐다라는 기사입니다. KF-21 전투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전 투입이 된 게 아니라 시제기 상태이죠. 시제기 상태로 현재 이 경남 사천에서 주로 이착륙을 하고 각종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제기 중에 2대가 서산기지에 배치가 됐다라는 기사죠. 그래서 서산기지에 가면 뭐 이런저런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서산기지에 뭐 배치를 했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핑계가 뭐냐면 이 KF-21 시험 비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항상 이 KF-21이 날아가면 뒤에 추적기라는 비행기를 같이 딸려 보내요. 보통은 이 추적기를 딸려 보낼 때 FA-50을 딸려 보내는데 이게 초음속 돌파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 FA-50이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F-16을 여기에 딸려 보낸다. 그러니까 KF-21이 마하 2까지 속도가 나니까 그 비슷한 속도를 내는 F-16을 딸려 보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서산에 보냈대. 근데 글쎄 뭐 그럴싸한 얘기긴 한데 좀 왠지
좀 부실해 보이죠. 뭔가 좀, 네, 뭔가 조금, 좀 석연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아무튼 최근에 KF-21이 서산기지에 배치가 됐습니다. 한 2대 정도가 배치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적기로 FA-50 4대가 같이 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6대 정도가 여기에 배치된 거죠. 시험 비행사는 4명에서 6명 정도인데 추적기까지 포함하면 한 10명 정도가 서산에 간 걸로 보여요. 자, 근데 앞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산에 있는 F-16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간 병력만큼 보충이 이루어진 거네. 그죠? 충주기지 같은 경우에는요, 옆에 공군사관학교도 있고, 같은 뭐 훈련비행단 같은 것도 거기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병력이 그때그때 금방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력이 지금 당장은 없어도 금방 보충이 될 수 있는 거죠. 서산기지 같은 경우는 금방 보충이 어려운데, 예, 그 자리를 KF-21하고 시험비행사 이런 사람들이 메꾼 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빠져나간 병력만큼 보충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야,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좀 솔솔 나죠? 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저기 조금 물어봤어요. 근데 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현역이 같겠니? 예비역이 같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현역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면, 특히 공군조종사가 빠져나가면 그건 티가 금방 납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려면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가족들이 당장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비밀을 유지한다고 해도 비밀을 쉽게 오랫동안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비역이 나간다면 얘기가 또 다르죠.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군 쪽에서 들어온 얘기는 이겁니다. 현역이 같겠니? 예비역이 같지.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모른다. 알 수 없다. 알아도 말 못한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툭 던지는 얘기가 아이고 현역이 같겠냐? 예비역이 같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듣는 순간은 제가 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복기를 해보니까, 취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씩 복기를 해보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예, 지금 확인된 바로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공군 조종사들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현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부인할 수도 있겠죠. 파병이 됐다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예비역 중심으로 사실 파견을 한다라는 게 이번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났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로 새로 병력을 형성해서 부대를 창설을 해서 그 부대를 보낸다는 그런 생각인데,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평화유지군 활동, 이 평화유지군 활동을 현역 부대를 빼서 보낼 것이 아니라 예비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평화유지군 부대를 편성해서 보내자, 이런 법안이 그런 정책 제안이 실제로 제시된 바가 있어요.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갔거나 앞으로 갈 사람들은 예비역 중심이 되는 거죠. 특히 F-16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실제로 조종을 한다기보다 교관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T-50 조종사들이 파견됐다라는 얘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도 전선으로 보내달라. 우리도 총 쏠 수 있다. 라는 이런 노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인들 보내는 모양이죠. 뭐. 자,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은 그래요. 한국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파견이 되어 있거나 조만간 파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상군은 소수, 그러니까 특수전 요원 일부만 갈 가능성이 크고 주로 공군이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군은 주로 교관 요원들이 갈 것으로 보이고 예비역들이 중심이 된다. 실제로 예비역이 된다면 공군 조종사로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로 예비역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아요. 예비역으로 F-16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 네. 카이에 있습니다. 카이에 있는 시험 조종사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F-16을 탈 수 있어요. 네. F-16 조종사들이 거기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카이에 있는 조종사들이 가면은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카이 입장에서는 뭐 무기 파는 그런 효과인 거 아니야. 네. 자,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티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우회를 해서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라는 저 2억 땅에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만간 한반도로 불길이 옮겨 붙을 겁니다.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작전에 투입된 한국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을 해서 러시아군한테 포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실은 전 세계의 순식간에 타전이 될 것이고요. 동시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북한은 아마 그것을 빌미 삼아 남침을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 빌미 삼아가 아니라 이거는 남한을 공격할 만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라 만약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파견이 될 특수전 요원들, 이들이 혹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다가 북한군 혹은 러시아군한테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은 지금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꼼수를 엄청 쓰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 길게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은 티나지 않게, 걸리지 않게 위장을 하는 전술로 보여요. 하지만 아무리 위장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인 거죠. 제가 설마 아직은 아닐 거야,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오늘 이 주제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만약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사실이라면 그것은 곧바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비록 적은 가능성이라고 해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비록 적은 가능성도 아니더라는 거죠. 가능성이 꽤 크고 사실일 아니길 바랍니다만 여전히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혜영 교수죠. 서울대 이혜영 교수가 올렸다는 그 글을 볼 때만 해도 에이 아닐 거야, 에이 사실 아닐 거야 라고 해서 봤는데 보면 볼수록 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걱정이에요. 빨리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줄리한테 김건희한테 집중되어 있는 세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라고도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계엄령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게 되면 전쟁을 핑계로 대대적인 탄압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자꾸 샘솟고 있는데 더 얘기했다가는 끝없이 갈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시 시간을 내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계속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